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아직 큰 자본이 없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통해서 결국 내 집 마련으로 넘어가고 싶다고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이게 집값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수익이 발생했을 때 바로 빠르게 내 집 마련으로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내가 주식이나 이런 다른 재테크 수단을 통해서 1억이나 2억, 3억 이렇게 큰 돈을 모으고 나서 부동산으로 가기보다는 청약에 있어서는 내가 그래도 계약금 정도 마련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내 집 마련으로 넘어가는 게 저는 일단 맞다고 보는데, 청약에 있어서는 3년이라는 공사 기간이 주어져요. 일반적으로 집을 입주하기 전까지.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는 돈은 계약금 10%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이라고 하면 분양가가 10%인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5천만 원은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자금일 수도 있고, 뭐 신용대출을 받은 거일 수도 있고, 다른 재테크로 통해서 발생한 수익일 수도 있는데 그 돈이 일단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중도금 대출이 통해서 내가 좀 시간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출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입주 시점에 대한 잔금,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은 일반 매수는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청약은 사실은 입주 시점에 많이 올라 있고, 예, 시세가 많이 올라 있고 또 전세가도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무주택자라고 하면 하루라도 청약을 통해서 청약을 당첨되거나 또는 프리미엄 매수를 하거나, 그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계약금이 준비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일단은 이걸 끌고 갈 수 있겠구나. 예, 너무 비싼 분양가만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주택자는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고, 또 입주 시점에는 잔금 대출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또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금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일반 매수면, 일반 매수는 말 그대로 현재 가격에서 사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이게 샀는데 보합이거나 떨어질 수도 있는 부담감이 있는데, 사실 청약은 입주하고 나서도 4년이나 6년, 많게는 10년까지도 오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가 들어오고, 그럼 사람들이 거기를 계속 살고 싶어 하고, 그럼 임대나 전세 가격이 계속 맞춰주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 가격을 지지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청약은 앞으로 신축이 될 거고, 사람들이 신축은 선호하는 현상은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청약이라는 게 워낙 누구나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또 당첨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게 분양권 또 프리미엄 매수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내가 분양권, 총 분양가가 5억인데 그 분양권에 10%인 5천만 원에 프리미엄을 더 주었을 때 그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한가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양가 5억인 분양권이 있고 그 바로 있는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가 한 6억 정도예요. 근데 내가 그 분양권을 프리미엄 5천만 원 주고 사면 총 매수가가 5억 5천이겠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10년차 구축보다는 저렴한 거니까 이건 싸게 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계산은 주변에 있는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그런 비슷한 컨디션의 아파트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내가 프리미엄 주고 샀을 때 이게 저렴한가 아닌가를 보고, 아까 설명드린 분양가 5억인데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5천만 원에 프리미엄 5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1억 정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1억을 뭐 3년이나 5년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는지, 그 돈을 바로 급하게 회수해야 되면 사실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돈을 여유 있게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런 자금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하면 프리미엄 주고 샀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와 비교해 보면 저렴한가, 그리고 그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이 급하지 않게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가, 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상품을 해야 되나, 대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치 판단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가치 판단, 두 번째는 상대적인 가치 판단인데, 절대적인 가치 판단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일자리나 교통, 그 다음에 학군, 예를 들어서 뭐 판교나 분당, 강남, 여의도 이런 곳을 떠올려 보면은 딱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사무직이 많은 그런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 지하철이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상가, 그리고 뭐 관공서,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요소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것을 이제 절대적인 가치 판단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을수록 상승이나 하락이나 가격을 지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상대적인 가치 판단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단지를 사고 싶은데 그 단지가 5억이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단지가 한 7억이에요. 근데 그 두 단지의 컨디션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5억과 7억 비교하면 5억이 6억이 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프리미엄 주고 사는, 이런 걸 이제 상대적인 건데, 이 상대적인 가치 판단은 상승기에는 그게 유효하거든요. 네, 충분히 따라가죠. 왜냐하면 대장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 주기 때문에. 근데 하락기에는 그거는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뭐 판교나 여의도나 뭐 강남이나 이런 곳들은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는 힘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뭐 강릉이나 속초의 아파트들이 기사를 보면 뭐 10억이 넘는다 이런 것들도 간혹 보이거든요. 그런 단지들이 10억이 되니까 어떤 단지가 분양했는데 그 분양단지가 5억이라고 해서 이걸 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10억이라는 대장 아파트가 금액이 쉽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단지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일자리, 교통, 학군, 그다음에 관공서나 상가, 뭐 이런 것들이, 공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가, 이런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 금액과 아파트, 대장 아파트와 비교해서 저렴한가, 이런 걸, 이 두 가지 요소를 한번 결합해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분양은 사실은 그 건설 경기와 또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밀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분양이 많아지면 그 지역의 주택 가격에 보합이 되거나 좀 떨어질 수 있는 힘도 있다. 근데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나 또 거기에 들어간 청약 통장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이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큰 틀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양단지가 1000세대가 분양을 했는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10,000명이 청약 통장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9,000명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9,000명은 몇 가지 생각을 하겠죠. 다음에 분양하는 단지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계속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그 단지를 프리미엄 주고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구축 단지를 그냥 사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그 주변의 시세가 오른다라고 일단 이해하면 좋고요. 근데 1000세대가 분양을 했는데 청약 통장이 100개가 들어갔어요. 그럼 900세대가 미분양이 나잖아요. 그 미분양이 기간이 길어지면, 예를 들어 6개월이나 1년 되면 조건 변경을 합니다. 조건 변경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10% 계약금의 중도금에 잔금 이렇게 되는데, 뭐 1,000만 원 계약금에 나머지 잔금은 입주 때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뭐 할인 분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건 변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분양이 그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척도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고요. 기본적인 사이클은 왜 이런 구조가 되냐면, 전세와 분양이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14년, 15년부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그 2014년, 15년 전까지는 서울에 미분양이 많았어요. 미분양이 많았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미분양 물건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미분양이 급속하게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분양이 해소가 되니까 구축 가격도 오르면서 건설사들도 그간에 분양을 못했으니 또 사람들이 신규 아파트를 원하니 새롭게 분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규 분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4년, 15년 우리 현재까지도 계속 분양을 하면서 계속 프리미엄이 붙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청약과 구축과 입주권이 계속 한 사이클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승해 왔고 이게 어느 순간 한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이 어느 시점이 되면 올 거예요. 그러면은 분양 물량이 너무 많아지고 또 분양 가격이 너무 높아지고 하면은 이게 미분양이 생기면서 계속 이제 금액이 빠질 텐데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서울은 공급 물량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예. 지을 땅도 없고 원하는 사람은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집값이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러한 사이클은 이제 어떤 지방장이나 지방광역시나 이런 곳에 맞춰서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분양이 많아지면 그 지역의 매매나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의 상승과 하락을 좀 점쳐볼 수 있다. 정말 부동산을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청약만 잘 살펴도 이 지역이 뜨겁구나 차갑구나 이런 것을 알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32살 동갑내기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아이가 없고 소득이 120%에 속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0년이 넘었고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 게 좋을까요? 신혼부부로 넣는 게 좋을까요? 제가 결혼했을 때랑 지금 결혼할 때랑 큰 차이는 사실 집값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몇 년 집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집 가격이 상당히 큰 그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집 마련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전셋집이나 일단은 살아보고 그 이후에 이제 주택 매수를 고민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상황에서 고민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신혼부부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몇 가지 생각나는 부분은 신혼희망타운을 먼저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공급하면서 공공분양을 통해서 분양하기도 하고 동시에 신혼희망타운을 같이 공급을 하거든요. 신혼희망타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금액도 좀 저렴합니다. 네. 근데 경쟁률은 좀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고 발생된 수익을 정부와 일부 나누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예비 신혼 부부도 해당이 되고요. 결혼한 부부 그리고 한부모 가정도 이 신혼희망타운에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신혼희망타운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방금 말씀하신 사연자분이라면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도 해당이 될 텐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중에서도 물량이 가장 많아요. 20% 내지 30%까지 가장 많은데 많은 만큼 또 경쟁도 센 편입니다. 그래서 좀 치열해서 저는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의 그 굉장히 큰 그 당락을 결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일단은 생애 최초가 어떨까 싶고 만약에 아이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뭐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쓸 수도 있겠죠. 사실 청약은 한 번 배워놓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강력한 내 집 마련 방법이자 또 나아가서 재테크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약에 대한 편견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첨되기 어렵다거나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거나 이런 편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청약은 내 집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건너뛰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게 혹여나 나한테 맞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언젠가 내가 청약 조건에 부합하는 날이 또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아이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또 아이가 생기면 또 거기에 맞춰 내가 청약을 쓸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미리 공부해 놓으면 그때그때 맞춰서 쓸 수 있는데 그때 상황에서 내가 청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걸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편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인생에 한 번쯤은 청약 공부를 해보시면 제 주변 사람들도 청약을 공부함으로써 인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꼭 투자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청약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정말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